자, 찍었다 하면 수익률이 대단하고 박건효 전문가님.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다음 주의 시장을 위해서 어떠한 레슨을 준비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계속 주마다 하고 있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원포인트 투자 레슨 금일 드릴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풍력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풍력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화면이 잠깐 이제 좀 멈춰 있는 관계로 바로 네.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동안에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수익률을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한 주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3상 임상의 이슈까지 나오면서 한 주간 백신의 이슈로 우리 시장을 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단키트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시즌의 우리가 움직임을 봤었을 때 진단키트는 우리가 지금 사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어제 네. 이제 계속해서 톡방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즌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신 게 내 매수 단가가 여기 중단쯤에 있는데 여기 하단을 한번 깨고 장중에 낙폭이 장대 연봉이 마이너스 12, 13%가 나오면서 이거 백신 개발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진단 키트 이거 수급이 매우 안 좋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잠시 주가가 왜곡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탄성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출량이나 이런 자료들도 톡방에서 이제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시젠을 들고 있다면 항상 긍정적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단 키트는 백신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들고 계시다면은 매우 긍정적이고 다른 진단 키트 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제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업의 진단이나 종목에 대한 진단을 좀 제가 잠깐 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이 다 이뻐 보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주식 바람둥이가 되어가고 있는 박건영 전문가님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자료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박건영 전문가님의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 현시장 이벤트 체크, 제가 주목하는 업종에 대한 오늘 교육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신고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생각드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SK하이닉스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이 부분에서 항상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저한테 종목 상담을, 종목 진단을 받으실 때 소재 부품 장비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제 자료집에도 소재 부품 장비가 10종목 이상 깔려 있던 게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해서 지금 다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한다고 이제 늦는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눌려있는 종목, 싼 종목, 차트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주가가 매우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코스닥 종합지수. 지수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줬는데 변동성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지수가 지금 상단 업사이드로 갈 명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보험증권이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좋겠지. 지수가 올라가면은 계좌도 행복해지겠지. 지수가 올라가면은 빨간불도 킬 거야. 이런 희망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안 빠지면 그냥 다행인 겁니다. 지수를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업이 방향성이 어떤지 아니면은 내 종목이 오늘 어떤 이벤트가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지 종합지수 분봉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V자 반등할 때 희망의 루를 돌린다는 거는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급한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유혹하는 종목에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업에 대해서 이제 하나 들고 왔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음 예탁금 신용잔고 부분은 이제 한번 체크하시라고. 신용잔고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뭐 매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잔고가 올라가고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원래 유동장세에서는 잔고도 올라가고 예탁금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파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신고가를 뚫어버릴 명분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박스를 만들더라도 요 안에서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열어버리는 업사이드가 폭발적으로 열려있는 종목들의 타겟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벤트는 제가 이제 처음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할 때는 미국 대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였어요. 이제는 미국 대선, 대주주 양도세 1번, 2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있는 게 뭔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3차 팬데믹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간 확진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면서 수도권이 이제 24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면서 다시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발목이 많이 묶이면서 이제 확진자 우려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3차 팬데믹 기로에 서 있고요. 지금 수도권 2단계 격상했죠. 강원 호남권도 지금 1.5단계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중앙대책방역본부에서 이제 29일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발표할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격상 지침을 다시 바꿀 건지 그 세부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기존 가이드라인과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국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확진자가 매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6월 달에 6월 아마 10며칠로 기억을 해요. 이때 종합지수가 장중에 4, 5%가 그냥 음봉으로 긁어내렸습니다. 이유는 확진자 폭증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투심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재료, 이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일간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스럽겠지만 6월달, 7월달 당시에 이제 폭증하고 있을 때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시장에서 항상 오전 10시만 기다렸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을까, 줄어들진 않을까 그 시간을 기준으로 지수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 확진자 폭증세 그리고 권역별 이게 기준입니다. 제가 기준을 몇 개 들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벤트를 조금 할 겁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요청이라고 써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주말 시황까지 이제 정리하고 주말 뉴스까지 정리해가지고 매우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 써주신 분들 제 이거 레슨 그리고 금일 이제 프로 끝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적혀 놓으신 분 요청이라고 자료 요청 느낌표 하나 정도 붙여주세요.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겁니다.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전국 일주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거나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이렇게 써놨는데 3가지 중에 1개만 조건이 부합해도 다시 말해서 어코드죠. 부합해도 격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역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완화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지 쪼일지는 이제 29일 날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두 시간이 걸리는데 짧게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풍력이에요. 풍력이 뭔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후보 관련해서 바이든 이제 당선인 관련해서 국내 CS 윈드나 아니면 삼강 MNT 그리고 최근에 쭉쭉 올라갔던 스페코 같은 종목들 풍력 관련주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풍력 산업을 들고 온 이유는 좀 본질입니다. 본질. 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순된 친환경 에너지 여기 좀 빠졌네요. 사용법입니다. 사용법. 이번에 유럽연합 EU죠. EU에서 왜 수소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순된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지금 수소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수소의 전 사용량 중에서 유럽권 수소 사용량 중에서 96%가 화석연료로 생산이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수소 친환경이죠.
근데 이거를 생산하려고 이제 화석연료, 어떻게 보면은 석탄을 포함한 이제 화석연료가 이제 종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는 그냥 화석연료를 써버리는 게 나아요. 다시 말해서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를 쓰려고 화석연료를 생산해버린 셈입니다. 그 비율이 지금 96%나 돼요. 이래서 유럽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럽권 수소 사용 대책 아니면 수소를 이제 사용은 하는데 에너지원을 뭘로 끌어다 쓸지. 원래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친환경 대 친환경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석탄에너지를 갖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6%나 화석연료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상풍력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점점 줄이고 해상풍력 시장을 키워가면서 친환경 에너지, 풍력 대 수소, 풍력 투 수소로 간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지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국내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은 2개의 업체가 있죠.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근데 주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고가권에서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CS 윈드가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었고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많이 하방으로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삼강 M&T 하부 구조물 만드는 업체죠. 이제 2개의 기업이 이제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구주자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상풍력 시장을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커져나갑니다. 정부에서도 풍력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매우 큰 어떻게 보면 포부고 자신감인데 지금 이제 이게 단위가 기가와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6.6 기가와트가 해상풍력 시장이 2025년에는 25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0년에는 여기서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기 이 구조물이 있죠. 이게 타워고 밑에가 이제 박혀 있는 게 하부 구조물일 겁니다. 이제 바닷물은 이제 염분이 많기 때문에 뭐 부식도 안 되는 재료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양 플랜트처럼 해양 안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 해상풍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저 또한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공학도였어요. 공학도 이제 경영경제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가로 있지만 제가 이거 블레이드도 또한 실제 설계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잘 불지 아니면은 막연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풍기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학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여담이었고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해상풍력 시장이 2, 3년 동안 구조물 시장, 해상풍력용 구조물 시장이 22조에서 27조예요. 먹을거리가 매우 많은 산업이라는 거죠. 먹거리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릴 거는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대로면은 다 뛰어들어서 이제 경쟁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수혜받는 업체가 뭘까요? 이렇게 하실 건데 우선은 풍력 관련 업체들은 글로벌 과점 메이커 과점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CS 윈드나 삼강 M&T처럼 부품 하나하나를 이제 납품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A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타워부터 블레이드 아니면 터빈 그리고 하부 구조물 한 번에 토탈 솔루션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CS 윈드와 삼강 M&T 이제 협약식이 있었죠. 이제 이번 올해 이제 9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글로벌 과점 메이커를 따라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부품 하나하나를 팔아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많이 기대될 것 같고 이번에 CS 윈드가 유상증자를 한 공시를 잘 살펴보시면은 저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증자 금액이 이제 3천억이 넘어가면서 이거 뭐 물량도 많이 풀리고 주가 이석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본질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증자의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 이제 자금을 선순환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약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아까 말씀하다가 후발 부품 업체가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리는데 인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나 이제 뭐 부품비, 원재료비 같은 것도 중요한데 타워나 하부 구조물은 마진성이 매우 낮아요. 다시 말해서 선발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을 잠깐 얘기하면은 마진성이 이제 뭐 사실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마진성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지만
지금 후발업체가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들 만큼의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성이 낮기 때문에 제 이제 1등, 2등 업체, 선발업체가 추후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트렌드와 동향. 우선은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유동성 장세는 지속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2, 3% 이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반납 구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2거래일, 3거래일 여는 봉으로 그냥 코스닥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밀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시장의 이벤트나 악재는 항상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 장세지만 변동성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이것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 횡보하는 종목을 내가 여기 중단쯤에 산다고 합니다. A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 중단에 들어가면은 비중 예를 들어서 한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박스 구간 횡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 여기 하단 이탈할 때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롤러코스터 이제 미끄럼틀을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직 낙하를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은 단가 보정을 여기서 한번 째려보고 있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일봉에 너무 집착을 해요. 종목에 대해서 복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마이너스 2, 3% 그리고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12, 13%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단가 보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금은 항상 소중하게 쓰시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돈을 잃지 말자 이 원칙이 제1원칙이 있고 제2원칙도 원금 보존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도 좋지만 원금에 대해서 항상 소중하게 항상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고 자,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업종이나 뷰나 이제 실시간 추천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자료 요청이라고 반드시 써주신 분에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테크윙 아까 리뷰했던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 구간 심택은 매수 단가가 매우 밑에 있지만 최근에 노란 톡방에서도 공략했던 19,000원 선에 현재 한 7, 8% 정도 수익 중이죠. 이 부분 또한 전략적으로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단을 더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본다면 이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가 넘어갑니다 이미. 그리고 이미 졸업한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종목들을 조금 간단하게 조금 리뷰를 해봤는데 노란톡에서 투자 팁은 노란톡에서 항상 받아가시고 실시간 선착순 한해서만 특별 자료집 수익의 행복 특별 자료집을 발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안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박건영 대표였습니다. 야, 정말 갈수록 이렇게 레슨도 잘하시고 수익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즉 수익률과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실상부 요즘 최고의 핫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입니다. 꼭 들어오셔서요. 다음 주 시작에는 우리도 빨간 꿈을 좀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상승률과 더불어서 인기가 참 많은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현재 딱 10분 남았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이 자료집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장중이 흘러가는지 24시간 자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공지를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저가 매수해서 줍줍을 해야 되는지 아주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오늘 이러한 선물까지 좀 받아보시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